깡센 인사이드에서 함께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깡스 인사이드 강재훈입니다. 오늘 시장 보면은 혼조세,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거래소를 보합권에서 등락을 계속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되죠. 아무래도 이제 월요일 날 국내 증시가 이제 반등이 세게 못 나왔을 때 이제 미 선물을 장중에 -2% 정도 선방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제 미 증시가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내 증시 오늘 보합권 전후에서 움직인다에 맞는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강세를 띠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거래 대금은 요 근래 들어서 그래도 꾸준하게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는 모습인데 강하게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시총 사이가 굉장히 약하다 되겠죠. 그래서 시총 사이가 약한 부분에서는 이제 지수 상승은 막혀 있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데 반대로 러시아 관련된 수혜주 사실 이제 러시아 관련된 수혜주다라는 부분은 뭐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뭐 조선부터 해가지고 신재생 관련된 쪽 그다음에 정유라든지 방산 그 기계 뭐 오늘 비철금속 이런 쪽까지도 다 강세를 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차별화가 좀 확대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시장에서 사실 뭐 굉장히 좀 복잡하다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뭐 무난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케이스인데 몇 가지만 따져보도록 하죠. 우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는 지금 봤을 때는 아주 장기화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추가적인 하락의 압력으로 작용한다라는 부분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의 모멘텀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반등을 하려면은 우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개선된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동반 매도세가 이어진다가 됩니다.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시장에서 시총 최상위 쪽에서가 아무래도 투자 심리 쪽에서 약세를 만들어 놓은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쪽 자체는 여전히 제한적인 거고 반대된 쪽은 상당히 강하다는데 이제 어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었었던 3월 1일 이때의 이제 아시아 증시라든지 이제 미 증시 다 체크를 해보면은 우선은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정유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혜를 본다 이렇게 되지만 반대로 유가가 올라간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쪽이 항공이 되겠죠.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비용의 증가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전통적으로 강세를 원래 띠던 쪽이 신재생 쪽과 그 다음에 조선, 건설 이런 쪽은 전통적인 유가 상승 수혜주가 되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의 구조가 바로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특히나 이제 유럽에서의 에너지원 변경이라든 이런 쪽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쪽은 한동안 계속해서 시장에서 중심권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됩니다. 그래서 유가란 부분이 나중에 다시금 꺾이거나 뭐 비충률을 더 나타내거나 뭐 이란과의 협상이 뭐 잘 풀리거나 이런 과정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쪽에서는 중간에 차익 실현이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확실하게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하나 강하게 바뀌었다 된 쪽에 신재생 에너지 쪽과 그 조선 그리고 뭐 건설 이런 쪽은 그대로 추세상에서의 흐름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가 되는 쪽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채 금리가 굉장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앞전에는 2.05%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현재는 1.7%까지 떨어졌죠. 그 이 말은 뭐냐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 속도가 더뎌진다 이렇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더뎌진다 이렇게 되면은 앞전에는 성장주 이쪽에서가 중심이 되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가 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이 금리 자체가 상승 탄력 자체가 약해진다는 부분이 금융에서 은행이나 보험 같은 경우는 수혜주였습니다. 이쪽에 대한 악재로서는 작용이 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존의 상장주에 따른 모멘텀은 들어오지 않는다 됐죠. 이거는 같은 얘기인데 신재생 에너지 쪽이 워낙에 시장에서 강하게 현재 모멘텀 만들어왔기 때문에 이쪽이 오히려 저평가된 쪽도 있었고 시장에서 밸류 자체가 부담이 덜 된 쪽이었기 때문에 이쪽이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좀 제거된다라는 시점이 오는 게 아직까지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제거된다 했을 때는 국내 증시도 모멘텀을 받아간다 이렇게 봐야 되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중국 증시는 열렸었죠. 그래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도 0.7% 정도 강세 뛰고 지금 현재는 0.3% 정도 하락을 보인다는데 중국 증시를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2월 한 달 동안에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강세를 이어간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이번 주 양해에서 경기 부양책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이 중국에서의 강세가 나타난다는 거고 현재는 차별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불안한 국가 그리고 자금이 유출이 되고 실적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인 쪽이 유럽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거고요. 반대로 아시아라든지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혜를 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관련된 쪽 국가들의 상대적인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사실 미증시도 별로 메리트가 없는 그런 쪽이었었는데 아시아 증시가 제일 메리트 높았던 쪽인데 지금은 아시아와 미증시 두 군데가 비슷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지금 지수 자체는 막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수가 막힌 거는 아무래도 시총 상위에서 IT와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이제 금융 쪽까지도 하락을 보이기 때문에 이쪽이 약한 거죠. 반대로 이제 시장에서 강세되었다는 쪽에서 리오프닝 이쪽이 이제 2월 한 달 동안에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었었는데 리오프닝도 지금은 약간은 이제 차익 실현 모멘트 그 차익 실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제 독일이라든지 유럽에서의 에너지 정책 변경이라는 부분이 이게 단시일 내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가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슈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모멘텀이 계속해서 간다는 부분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지고 나중에 협상을 하는 과정이 들어온다 할 때는 결국 복구를 해야 되는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때의 수요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소재 쪽에서 철강이나 이런 쪽도 여전히 좋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국내 증시를 볼 때는 나쁠 것이 없다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IT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지금 현재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수출이라는 이런 데서 피해주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부분에서의 매도 물량의 중심에 서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한다. 이쪽도 빠질 만큼 빠졌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이쪽에서가 반등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들어온다 했을 때는 지수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지수 자체가 지수는 이제 뭐 지난달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소폭의 약세, 소폭의 강세 이 정도에서 움직이지만 상대적으로 강세 띄는 업종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시장에서 결국은 지금 현재 어느 쪽에 중심이 되는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상태니까 이 윤곽이 드러나는 애들을 얼만큼 갖고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 좀 해줄 수 있느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선물 쪽에서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죠. 선물 쪽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선물에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그 이유로 인해서 박스권의 하단 자리를 이탈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 이탈한 다음에 이 하단 자리 때를 살려주는 과정을 지난주 그리고 월요일까지 해서 계속해서 보여줬었다 되고 월요일날 시장에서 강세 띄면서 이 라인 때 올라왔다 되죠. 그러면 원래 박스권이라는 흐름 자체를 놓고 볼 때 시장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회복하고 지지받는 과정은 어쩔 수 없는 필수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현재 이 아이트에서 지지를 받아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떨어지기는 새로운 악재가 더 부과가 되는 케이스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새로운 악재가 더 나올 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에서 이제 반등을 하는 과정을 뭘로 만들어줄 거냐 사실 그게 현재는 가장 중요하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시총 상위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가장 기대를 가질 수 있을 만한 내용 자체로 볼 때는 러시아에 대해서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 편출되는 부분 이게 현재는 가장 크게 작용될 수 있는데 이게 편출이 되게 될 경우는 이제 아침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국내 증시로 약 4조에서 8조 정도의 자금이 단기로 유입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MSCI 리밸런싱을 하거나 정기적인 변경을 하거나 할 때는 그 앞전부터 꾸준하게 조금씩 출회가 되거나 조금씩 들어오거나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출회가 되게 되면은 러시아가 편출되면 이 부분이 바로 유입이 됩니다. 단기간에. 그래서 이 부분이 단기간에 유입된다 했을 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관에서 뭐 대규모로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하게 도는다 했을 때는 국내 증시에서 그동안 공매도 많이 쳐놨던 시총 상위 쪽에서도 쇼커버링이 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 언제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가장 현재는 기대하기가 좋은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어차피 지금은 이제 지수상에서는 하락이 제한적인 상태,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확대되는데 이 차별화 확대된다 할 때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전체적으로 중장기 모멘텀을 가진 쪽은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이 중장기 모멘텀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이들 같은 경우도 밸류가 되는 쪽은 오히려 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밸류가 아직 안 되는데 기대치로 올라간 쪽에선 한 차례 차익 실현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 같이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럽에서의 이런 모멘텀 자체는 미국과 중국 증시의 신흥국 강세 모멘텀이라는 거 계속해서 체크하셔가지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시장에서 지금 구간에서 지수가 더 빠진다 이런 거는 사실 생각 의미가 별로 없죠. 어차피 시장에서 중심에 서는 쪽에 현재는 나와져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저값에서 꾸준히 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미 많이 빠진 쪽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밸류적인 부분에서의 저점이 형성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하고 지금은 투자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러시아발 우려감으로 IT, 자동차, 금융주가 하락하고 있지만 시장 선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MSCI EM 지수에서 러시아가 편출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 장의 외국인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하고 있죠. 자, 11시 구간에 바이든 대통령의 올해 첫 연두교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저격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고립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같은 이 침공에 대한 대가를 꼭 치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더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자유세계가 푸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등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하는, 공격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내부적인 그 지지층의 결집이 이어질 수 있을지 정치적으로도 해석하는 그 시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환율은 1,200원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